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저는 체크포인트 근무하는 한승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주제는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제 발표의 처음에는 최근에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클라우드를 어떻게 활용하시는가에 대해 살펴볼 거고요. 그 뒤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온프레미스 보안과 클라우드 보안의 차이점, 그러면은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기존의 온프레미스의 보안을 했던 것과는 어떤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어떤 또 다른 이슈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짚어볼 계획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런 클라우드 보안을 위해서 체크포인트라는 회사는 어떻게 시장을 드라이브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약 한 30여 분에 걸쳐서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먼저 클라우드 보안 리포트입니다. 이 리포트는요, 저희가 전 세계에 있는 IT 혹은 클라우드 전문가분들을 조사해서 매년 내보내는 리포트고요. 이 리포트에는 최근의 클라우드 활용 동향, 그리고 사람들이, IT 전문가들이 클라우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클라우드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입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는 이 멀티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멀티 클라우드는 다수 개의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로부터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거고요. 다만 그 다수 개의 클라우드가 상호간에는 같이 동작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하이브리드인데요. 하이브리드는 멀티와 컨셉은 같습니다. 다수 개의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그 두 개의 클라우드들이 상호 뭔가 연동하는, 상호 공작하는 형식이죠. 그리고 25% 정도의 고객들은 단일 클라우드만 사용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클라우드 사용의 가장 큰 장애물인데, 제가 해마다 이 리포트를 보고 있는데 항상 클라우드 사용의 가장 큰 장애물은 보안 쪽입니다. 데이터 보안, 그리고 일반적인 클라우드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보안 문제들을 많이 짚고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예산, 돈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가 퍼블릭 클라우드 사용했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가, 퍼블릭 클라우드의 보안에서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인가받지 않은 상대 접근이죠. 그러니까 내 계정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혹은 어떤 다른 이유로 내가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고자 원치 않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을 걱정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같은 정도의 비율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가 혹시라도 안전하게 잘 되어 있지 않지 않을, 잘 안 되어 있을 때를 걱정하셨고요. 거의 같은 비중으로 클라우드를 내가 잘못 세팅해서 혹시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한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데일리로 매일매일 클라우드에 있는 워크로드들, 나의 인스턴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가장 힘든가라는 질문에는요, 첫 번째는 컴플라이언스라는 답을 줬고요. 두 번째는 클라우드에 대한 가시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클라우드는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동적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도 접근 가능하고, 그리고 이 클라우드가 또 그 IT 팀의 확실한 통제에 있다기보다는 통상적으로는 여러 팀에서 여러 가지 경로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내가 아주 확실하게 통제하기가 기존의 온프레미스 보안보다는 어렵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클라우드를 보통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답변이 될 텐데요. 아직까지도 가장 많은 게 이메일이라고 합니다. 사내 이메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커스터머 데이터, 고객 데이터도 있고, 우리 직원들의 정보도 있고요. 그리고 개발자들을 위한 정보들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클라우드 활용 정보를 기반으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온프레미스 보안하고 퍼블릭 클라우드의 보안 혹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보안을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는 내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10수년간, 20년간 내 온프레미스에, 내 손 안에, 내 건물 안에, 내 영역 안에 잘 구축해 놓고 이미 몇십 년간, 수십 년간, 십수년간 훈련받은 전문가들이 계속 하루하루 만져가면서 잘 통제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안과 컴플라이언스를 보다 쉽게 통제할 수 있는 반면에 클라우드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기술이죠. 그게 온프레미스, 그게 프라이빗 클라우드든 혹은 퍼블릭 클라우드든 간에
뭔가 새로운 기술들을 우리 직원들이 배워서 그것들을 만져줘야 되고요. 그리고 속성상 여러 가지 팀에서 클라우드에 접근해서 서비스를 만들고 서비스 운영 유지하고 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IT 팀에 확실한 통제가 있지 않다라는 것이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잘못된 설정 문제라든가 이런 그 설정의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간의 불일치성도 쉽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에는 책임 공유 모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책임 공유 모델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는 그들의 기본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보안만 제공하고요. 거기 돌고 있는 워크로드, VM들은 기본적으로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의 몫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프로바이더들은 그들의 하드웨어, 그러니까 그들의 인프라, 네트워킹, 그들의 인터넷 접속에 대해서는 보안과 이것이 잘 운영될 것이라는 것을 담보하고 책임을 지지만 거기에 올라가는 앱들, 워크로드들은 내가 만듭니다. 내가 만드는데 그것이 얼마나 안전한가는 나의 몫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고객 데이터, 거기 있는 상대 데이터들은 전부 다 내가 책임지고 보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간혹 클라우드 사용자들은 내가 클라우드에 뭔가 하면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뭔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다음으로는 가시성의 부족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본적으로 클라우드는 동적인 속성이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클라우드를 좋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워크로드가 어떤 형태로 떠 있는지를 계속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조직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시성 부족 때문에 어떤 컴퓨팅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모두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그 설정 오류의 문제죠. 그래서 아까 온프레미스에서 내가 매일매일 만지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하는 것과 새로운 기술을 새롭게 배워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는 2020년까지 만약에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 사고가 생긴다면 그것의 95%는 어떤 클라우드의 보안의 취약점 때문이 아니고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세팅해서 일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보안을 책임져야 되는 CIO 분들이 고민해야 할 것은 그 클라우드가 얼마나 안전한가 라기보다는 내가 이 클라우드를 얼마나 안전하게 세팅해서 쓰고 있는가를 고민해라 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이슈도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특정한 산업 분야, 예를 들면 뭐 의료라면 HIPAA, 신용카드라면 PCI DSS 같은 산업 분야에서 요청하는 컴플라이언스들이 있죠. 혹은 지정 영역,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유럽에 있는 회사들, 또 그 회사들과 거래하는 회사들은 전부 다 GDPR 같은 유럽의 아주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규칙을 따라야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말씀드렸지만 내가 온프레미스에서 컴플라이언스를 제대로 하는 것과 클라우드에 있는 컴플라이언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로데이 공격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클라우드건 혹은 온프레미스건 간에 어쨌든 IDC죠. 그 IDC가 클라우드에 있냐 온프레미스에 있냐 사이일 뿐이고요. 내가 새로운 IDC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새로운 IDC에는 웜이나 혹은 랜섬웨어나 봇이나 이런 새로운 이런 알려진 보안 위협들 혹은 알려지지 않은 보안 위협들의 나의 새로운 IDC가 새롭게 노출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근데 퍼블릭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또 인터넷에서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온프레미스 보다 어렵게 보안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사에서도 보셨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클라우드 유저들이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하는데요.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는 여러 가지 고민사항, 고려점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의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의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같이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A라는 클라우드에 가서 A를 뭘 관리하고 또 B라는 클라우드에 가서 B를 관리해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또 온프레미스 보안과 퍼블릭 클라우드의 보안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보안을 일관되게 정의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동적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분산되어 있는 환경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요. 또 다수개의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 경우에는 이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을 항상 실시간으로 똑같은 수준으로 강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클라우드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요, 일반적으로 클라우드에 대한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공격자들이, 여기 이 사람이 좀 귀엽게 생겼지만 공격자고요. 이 공격자가 노리는 것은 데이터와 서버죠. 데이터를 노린다는 것은 아주 잘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 서버를 노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제가 이따 질의응답 받지 않고 말씀 주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버를 노린다는 것은 이 서버에 있는 그 업무 리소스를 업무 리소스를 노린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크립토 마이닝 같이 어떤 공격자가 서버에 크립토 마이닝 툴을 심어서 그 서버를 활용해서 그 코인들을 생산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게 재밌는 게 2018년 초에 테슬라가 외부의 공격을 받아서 테슬라의 업무 워크로드들이 그 크립토 마이닝 툴들을 돌리고 있는 것들이 발견이 되어서 한번 이게 이슈가 되었었고요. 재밌게도 그 크립토 마이닝 툴을 찾은 방법은 IT 부서가 아니었고 재무팀이었다고 합니다. 재무팀이 그 다달이 지불되는 클라우드 사용 비용을 분석해 보다가 최근에 우리가 클라우드 사용이 굉장히 늘었다, 뭔지 좀 확인해 봐 달라고 IT팀에 부탁을 했고, 그 후에서야 우리의 테슬라의 서버들의 그 크립토 마이닝 툴이 돌아서 이것들을 코인들을 채굴하는데 테슬라의 리소스들이 사용됐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공격들을 저희가 크립토 재킹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공격자가 노리는 것들은 크게 데이터와 그리고 서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어떤 경로로 공격하는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가 전통적인 네트워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프레미스에서 뭐 IPS나 안티바이러스가 하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내 네트워크 경로상에 내 서버상 서비스상에 어떤 그 취약점이 있다면 그것들을 익스플로이트해서 데이터를 빼가거나 그 서비스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아이덴티티를 통한 공격인데요. 우리가 흔히 보통 어카운트 테이크오버라고 표현하는데, 내 클라우드를 접근 가능한 이런 아이덴티티들을 피싱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득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데이터를 빼가거나 서비스들을 장악할 수 있죠. 마지막 한 가지는 제어평면이라고 하는데요. 클라우드의 세팅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컨피규레이션이 잘못돼서 누군가 이것들을 데이터나 서버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측면에서 보안이 필요한 것이고, 아이덴티티에 대한 보안이 필요한 것이고, 제어 평면에서 내가 얼마나 인스턴스,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있는 워크로드들을 잘 세팅해서 잘 보호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살펴본 것들을 배경으로 체크포인트라고 하는 보안 회사는 어떻게 클라우드를 보호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 제품의 기본 아키텍처가 인피니티라고 하는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요. 그 인피니티라고 하는 하나의 일관된 컨셉 하에 클라우드와 모바일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스랩 프리벤션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피니티 아키텍처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보안을 제공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이나 사용자 보안, 이들에 대한 통합 관리,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까지 총괄하는 제품을 시장에 딜리버리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클라우드 보안의 제품의 브랜드는
클라우드 가드라고 하는 제품을 가지고 있고요. 이 클라우드 가드는 3개의 제품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돔9이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안 들어보셨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아스를 위한 보안인데요. 클라우드 가드 이아스고, 이는 퍼블릭 클라우드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포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스 서비스를 위한 보안으로서 클라우드 가드 사스라는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돔9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돔9은 아까 말씀드린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해서 새로운 통제를 구현하는 보안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존의 퍼블릭 클라우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다르게 내가 내 손 안에 놓고 마음대로 주무르기가 좀 힘들었죠. 여러 가지 멀티 클라우드 환경, 그 다음에 클라우드의 동적인 특성, 클라우드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특성, 그런 것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주 타이트하게 통제하는 것이 힘들었고요. 또한 클라우드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기존에 잘 다듬었던 온프레미스 보안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온프레미스 보안들이 클라우드 보안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돔9이라고 하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위한 별도의 보안 제품을 만들었고요. 얘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과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뭐냐면 내가 클라우드에 띄워놓은 나의 에셋들을 계속 모니터링합니다. 모니터링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어떻게 떠있고 어디에 떠있고 상호간에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고 트래픽은 어떻게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내가 클라우드에 떠있는 자산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가시화를 해주죠. 무슨 말씀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뒤에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속적인 컴플라이언스 체크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온프레미스와 다르게 클라우드의 컴플라이언스는 확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전문 툴이 필요하고요. 체크 포인트는 지속적으로 나의 클라우드 에셋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가를 계속 확인하고 만에 하나 문제가 있으면 그것들을 고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인가되지 않은 접근과 계정 탈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계정 관리 체계를 보호해주고 있고요. 또한 클라우드의 트래픽 로그를 분석해서 어디로부터 위협이 들어오는지 등을 분석하는 이런 가시화를 제공합니다. 먼저 네트워크 보안인데요. 보시면 이게 저희가 클라우드를 이제 도식화해서 여러분들한테 가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마치 내가 온프레미스에 있는 나의 네트워크들을, 나의 리소스들을 그림을 그리듯이 자동으로 돔9이 클라우드를 분석해서 그림을 그려줍니다. 여기 보시는 뷰들은 하나하나가 시큐리티 그룹이고요. 이 시큐리티 그룹이 상호 어떻게 동작하는가. 예를 들면 저기 보시는 파란색 줄은 목적지고요. 노란색 줄은 출발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큐리티 그룹과 여기 보시면 뭐 여기 뒤에 DB도 있고 한데 이런 DB 시큐리티 그룹에 접근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정보들을 뿌려주죠. 그래서 만약에 접근해서는 안 되는 곳,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내 DB 시큐리티 그룹에 있는 애들 접근한다 라고 하면 이것들을 알아채고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해서 내 보안 설정을 바꿀 수 있죠. 또한 시큐리티 그룹을 클릭하면요, 여기 오른쪽에 지금 약간 프레젠테이션이 흐릿하게 보이는데요. 인스턴스들, 이 시큐리티 그룹에 있는 인스턴스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 시큐리티 그룹의 보안 정책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한눈에 보여주죠. 기본적으로 원래 네이티브한 클라우드 보안 툴들, 예를 들면 AWS나 애저와 같은 네이티브한 툴들은 이렇게 하나의 화면에서 이런 정보들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이 갖고 있는 홀을 메꿔주는 제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컴플라이언스 확인인데요. 말씀드린 PCI DSS나 HIPAA나 GDPR 같은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규칙, 우리가 따라야 될 것들을, 컴플라이언스 사항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런 것들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보안 점검 사항들을 만들어 놨어요. 보안 점검 사항을 만들어 놔서 여러분들은 그냥 나는 이러이러한 걸 원하니까 이런 보안을 적용해봐 라고 하는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쭉 스캔해서요,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컴플라이언스 사항들이 저렇고요, 저것은
클라우드상의 컴플라이언스를 제공하는 벤더 중에서 가장 많은 이런 컴플라이언스들을 미리 확인 사항으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벤더가 체크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떤 사항을 점검할 테니 점검해봐 라고 하면요, 점검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22번 포트에서 인터넷에서는 오면 안 돼 라고 하는 점검사항을 만들어 놓고 그 점검사항을 지키는지 돌려봐 라고 하면 자동으로 계속 점검하다가요, 문제가 있는 것들을 찾습니다. 찾으면 얼만큼 문제가 있어 라고 정보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은 어떤 요구사항인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들은 이렇게 고치면 돼 라고 정보를 주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클릭하면 실제 인터넷으로부터 SSH 열려있는 인스턴스들은 이것이다 라는 정보를 뿌려주게 되죠.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잘못된 설정, 혹시라도 SSH가 열려있는, 예를 들어서 IT 전문가들이, 보안 전문가들이 퇴근하고 밤에 어떤, 예를 들자면 개발부서에서 인스턴스를 열었는데 새롭게 디플로이를 했는데 그것이 혹시라도 실수로 혹은 그분 전문성이 없어서 SSH 포트가 열려있다 라고 하면 다음날 아침에, 혹은 뭐 물론 즉시적으로 메일을 보내기도 합니다만, IT팀이 출근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보니까 어젯밤에 인스턴스가 추가됐는데 그 인스턴스에는 이러이러한 잘못된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내가 직접 고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세팅을 통해서 자동으로 고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잘못된 컨피그레이션으로 인한 잠재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 장점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동화된 툴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클릭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는 인스턴스 아이콘, 이 인스턴스는 태그를 가져야 한다 라고 탁탁탁 클릭만 사용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스턴스 should have 태그라고 하는 이런 내 강제사항이 완성이 되고요, 테스트를 누르면 태그가 없는 인스턴스를 쭉 찾아서 바로 보여주죠. 이렇게 아주 쉽게 자연어 기반으로 내가 아이콘만 클릭하면 생성할 수 있는 나만의 컴플라이언스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IAM 보호 기능인데요, IAM은 클라우드에서 어떤 사용자들 그리고 어떤 롤들을 만들어서 어떤 사용자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어떤 롤을 가진 사용자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어카운트 테이크오버로부터 여러분의 클라우드 자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 실제 IAM에 어떤 사용자가 어떤 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적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할 수 없는 일은 관심이 없고요,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보안 관리자가 정해놓은 이런 것들은 혹시라도 어카운트 테이크오버 생겼을 때 이러이런 작업들을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들을 정의해 놓으면 그것들은 할 수 없게,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 어떤 유저가 IAM에는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돔라인의 관리자가 이 일은 위험하니까 하지 마 라고 한다면 그 작업을 그 유저가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 내가 유지관리를 하는 작업은 어떻게 하냐, 그때는 일시적으로 예외를 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계정은 돔라인이 보호해 놓은 어떤 일들을 하게 해라, 얼마 동안, 뭐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이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즈해서 하실 수 있죠.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인 어카운트 테이크오버로부터 여러분들의 클라우드 자산을 보호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트래픽 분석입니다. 클라우드의 트래픽 로그는 이렇습니다. 보시면 좀 이해 안 되죠, 그죠? 우리 뭐 예를 들면 방화벽이나 IPS 로그를 보면 그래도 이해 가능한데 얘들은 조금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니까 이걸 풀어 헤쳐가지고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정보를 만들어 드리고요, 이것들을 가시화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리소스에서 어떤 리소스 통신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이것들을 가시화해 주고요, 또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말리셔스한 IP들은 찾아서 표시를 해드리죠. 이것들 어떻게 가능하냐면, 체크 포인트는 90년대 초반에 생겨진 네트워크 보안 회사고요. 저희는 지금도 온프레미스 보안을 위해서 IPS나 안티바이러스, 안티봇, 샌드박스 솔루션까지도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IP가 malicious한지 어떤 DNS가 malicious한지를 알고 있고요. 그것들을 정보를 참고해서 클라우드의 플로우 로그를 기반으로 문제가 되는 트래픽들을 찾아서 도식화해드리죠. 이게 돔9의 기능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아스의 보안을 위한 클라우드 가드 이아스입니다. 이아스는 컨셉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의 온프레미스의 네트워크 보안에 있는 기능들을 똑같이 프라이빗과 퍼블릭의 클라우드에 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AWS 애저, 알리바바, 구글 클라우드, 오라클 클라우드까지 전부 다 저희 VM이 떠서 여러분이 온프레미스에서 방화벽, IPS, 안티봇, 안티바이러스, URL 필터링, 샌드박싱 하시듯이 퍼블릭 클라우드하고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똑같이 넣어서 같은 수준의 보안을 강제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퍼블릭 쪽인데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방화벽, IPS, 앱 컨트롤, URL 컨트롤, 안티바이러스, 안티봇, 샌드박싱을 퍼블릭 클라우드에 한다는 것인데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인프라에 대한 보안만 제공합니다.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ACL을 통한 네트워킹에 대한 보안을 제공하죠. 그러면 거기 홀은 IPS나 URL에 대한 필터링이나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이나 봇, 바이러스, 그리고 샌드박싱 같은 것들이 홀이 되죠. 그리고 이것들을 한 곳에서 잘 커스터마이징하고 연관관계를 찾아서 여러분한테 쉽게 보여주는 이벤트 분석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가드 ES가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온프레미스에서 게이트웨이를 넣듯이 얘가 먼저 들어가서 트래픽을 검사하고 그래서 이런 보안 기능들을 적용하고 그 뒤에 원래 있는 LB나 그 인스턴스를 타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인데요.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개념은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온프레미스에는 다양한 보안이 있는데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결과적으로 어떤 큰 하나의 서버일 수도 있고 물론 뭐 몇 개의 서비스의 클러스터일 수도 있지만 내가 안에 들어가서 뭔가 하고 싶은 만큼 보안을 할 수 없고 보고 싶은 만큼 볼 수 없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가장 큰 문제는 이스트 웨스트 그러니까 좌우로 이동하는 트래픽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여기 그 위에서 올라오는 트래픽을 노스 사우스 트래픽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내 클라우드 들어오는 트래픽을 노스 사우스라고 하고 내 앱 내에서 내가 가상화해 놓은 VM 내에서 이동하는 트래픽을 이스트 웨스트라고 하는데 통상 노스 사우스가 뭐 통계에 따라서 뭐 30-40%, 20-30%라고 말을 하고요. 나머지 이스트 웨스트가 그러니까 앱 간의 통신이 뭐 60-70%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퍼블릭 클라우드 앞에 내가 이게 큰 어플란스 세워놓으면 노스 사우스에 대한 보안은 되겠죠, 그죠? 외부에서 누가 해킹을 시도하거나 보수를 심으려고 했을 때 막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어떤 특정한 하나의 앱이 문제가 생겨서 이 앱과 앱 간의 통신, 그러니까 VM과 VM 간의 통신에 대해서는 방어책이 전무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앱과 앱 간의 통신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동적으로 생겨나는 앱들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보시는 다양한 프라이빗 클라우드 솔루션들 NSX나 시스코 ACI나 오픈스택 같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솔루션에 대해서 앱과 앱 사이에 들어가서 방화벽, IPS, 앱 컨트롤, 바이러스, 봇 이런 트래픽 검사해서 이런 보안 기능들을 똑같이 온프레미스와 똑같이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컨셉의 제품이 클라우드 가드 IaaS 프라이빗 클라우드입니다. 이렇게 IaaS에 대해서 보안을 제공하는 벤더가 체크포인트만은 아닌데요. 그러면 체크포인트만의 특징이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저희는 통합관리를 제공합니다. 통합관리.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있는 온프레미스 보안하고요. 여기 있는 시스코 ACI 보안, 여기 있는 AWS 아마존의 AWS 보안, 여기 있는 NSX 보안에 대해서 여러 개의 보안 게이트웨이가 여기 떠 있을 때 저희는 하나의 관리 서버, 그러니까 내 온프레미스에 하나의 혹은 뭐 AWS 상관없습니다. 내 온프레미스에 하나의 관리 서버를 떼어놓고 거기에 하나의 UI에서 여기 각각 떠 있는 다수 개의 보안 게이트웨이들을 통합해서 같은 정체를 주고 같은 데서 로그를 받아서 같은 데서 리포팅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에 있는 보안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관리 보안을 줄일 수 있고 똑같은 수준의 보안을 강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저희는 클라우드를 가장 잘 이해하는 보안 벤더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들이 낯이 익을 수도 있는데 클라우드에 있는 이런 오브젝트를 저희가 여기 있는 UI는요. 저희 제품의 UI이고요. 여기 보이는 것들은 클라우드에 있는 오브젝트입니다. 저희가 자동으로 클라우드하고 API가 연계가 되어 있어서 클라우드에 있는 오브젝트를 딱 불러다가 이렇게 사용자들한테 보여주고요. 그냥 쭉 당겨서 정책에 바로 집어넣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그냥 이 다이나믹하게 클라우드 오브젝트들이 변경돼서 IP가 바뀌거나 위치가 바뀌어도 여기 있는 다른 메타데이터들 전부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가 동적으로 변경되더라도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또한 IP뿐만 아니고 다양한 메타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보안을 제공하는 것이 체크포인트의 ES다, 클라우드가 ES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클라우드에 있는 리소스들을 다 긁어다가 저희 UI에 뿌려줍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바로 보안을 강제하게 되죠. 예를 들면 여기 어떤 시큐리티 그룹이 있는데 얘가 업데이트 되더라도 자동으로 알아서 클라우드 연계해서 서비스가 추가돼도 자동으로 똑같은 보안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가드의 마지막으로 사스를 위한 사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클라우드 가드 사스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기존에 많이 알려져 있는 캐스비라고 하는 클라우드의 사스 서비스 보안 솔루션인 캐스비를 저희는 능가한다 라고 표현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캐스비는 주로 포커싱하는 게 DLP 데이터 로스 방지, 그 다음에 섀도우 IT 방지,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통제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캐스비는 기본적으로 흔히 말하는 APT 진보된 보안 공격에 대한 방어책이 좀 약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랜섬웨어가 들어오거나 랜섬웨어를 포함한 다양한 이런 진보된 공격을 통제하는 기능이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536을 사용하고 있는데 5365에 어떤 마리어가 들어왔다. 근데 그 마리어가 흔히 언노이라고 하는 새롭게 알려진 공격을 한다면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캐스비는 없거나 기능이 굉장히 제약적입니다. 저희는 20여 년 된 보안 밴드로서 그리고 위협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밴드로서 이곳에 집중하고자 하고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스는 어떻게 공격받냐? 첫 번째 마리어 공격. 마리어를 메일로 보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사장입니다. 여러분의 하반기에 그 회사 운영 전략입니다. 라고 하면서 메일을 보내서 메일 읽어보세요. 라고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피싱 메일. 여러분의 정보를 빼가기 위해서 피싱 메일을 정리한 피싱 메일을 보내서 계정을 훔쳐가거나 하는 것들을 하죠. 그 다음에 피싱 등 여러 가지 공격 기법을 통해서 계정 탈취를 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하는 애들이냐? 사스에 대한 공격은 기본적으로 내가 거기 시스템 무너뜨릴 거 아니기 때문에 그 사스 내에 들어가 있는 계정 정보나 혹은 마리어나 피싱 등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데이터를 뽑아가겠다 하는 공격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데이터 유출이 생기는가? 이것은 저희가 그 체크포인트에 그 보안 사고를 당했을 때 고객들이 전화를 걸어와서 어떻게 이번에 공격을 당했는데 좀 파악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샘플링 해본 결과인데요. 사스의 데이터 유출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게 직원의 계정 탈취, 두 번째는 말웨어, 세 번째는 직원이 파일을 잘못 공유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보시는 클라우드 가드 사스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제휴대 공격, 체크포인트가 네트워크에 갖고 있는 샌드블래스트라고 하는 공격 차단 기술을 똑같이 클라우드 사스에 적용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안티피싱 기능, 또 아이덴티티 보호 기능, 그리고 이것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기능들을 통해서 기존의 캐스비가 주지 못했던 말웨어에 대한 통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품 설명을 마쳤고요. 설명드린 돔9과 클라우드 가드 이아스 그리고 클라우드 사스를 통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공격들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모두에 제가 데이터와 서버가 클라우드의 공격자가 노리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고요. 첫 번째, 네트워크를 통한 보안.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있는 취약점 혹은 보수를 심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들을 빼가거나 서버를 점령하려고 시도하는 것들은 저희의 클라우드 이아스, 그러니까 이아스는 방화벽, IPS, 보호, 샌드박싱 등을 제공하는 보안이고요. 그 다음에 돔9의 네트워크에 대한 가시성, 내가 네트워크를 잘못 세팅했으면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능을 통해서 막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아이덴티티를 훔쳐가는 것은 돔9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클라우드의 아이덴티티를 위험한 작업들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기능을 통해서 방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어 평면의 문제들, 그러니까 사용자분들이, 고객분들이 잘못 세팅해서 생기는 문제들은 저희가 돔9의 컴플라이언스 엔진을 통해서 내가 뭔가 잘못 세팅하면 SS가 열려 있으면 이것들을 탐지해서 말씀드리죠. 고객님 어떤 새로 만든 인스턴스에 22번 포트가 인터넷에 열려 있어요. 막으세요. 혹은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옵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것 등을 통해서 클라우드에 있는 기존의 보안 착점들을 클라우드 가드를 통해서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썸머리인데요. 썸머리는 쭉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간단히 살펴보면 이아스는 프라이빗과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해서 기존의 온프레미스와 똑같은 보안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돔9은 퍼블릭 클라우드의 가시성을 제공하고 컴플라이언스 체크해서 잘못된 홀을 찾아주고 그 다음에 IAM에 대해서 거기에 권한이 있더라도 위험한 행위는 못하게 덮어 써버리는 기능을 제공을 통해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보안을 제공합니다.